이 세션에서는 족저 근막염의 사례에 대한 치료 튜토리얼을 다룹니다. 치료의 이면에 있는 가설은 만성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염증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와 섬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근막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족저 근막 부위의 근막증이나 단순히 만성 통증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반적으로 근막 영역에 대해 수행된 연구들을 고려합니다. 이 구조 내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급성염증 과정을 만나기는 어려우며 이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환자에게 매우 성가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태의 해부학을 연구하기 위해 슬라이드와 필수 해부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발가락의 공통 굴곡근과 외전의 내전근에 가까운 족저 근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증이 실제로 족저 근막에만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성 요소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때때로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족저 근막 수준에서 통증이 구조의 근위 영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의 존재 여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 족저 근막 섬유 조직의 염증 상태를 넘어서 발 뒤꿈치의 종골 바닥 부위에 뼈가 자라나는 상태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막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요소가 됩니다. 이 치료의 이면에 있는 가설은 우리가 일반적인 족저 근막염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문제를 호소하던 환자는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환자는 첫 번째 초음파 검사에서 섬유가 두꺼워지고 조직화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혈관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확실히 혈관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치의 사용에 관한 것을 이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이러한 순환 자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염증성 대사산물, 즉 노폐물을 배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의 복구에 필요한 물질인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우리는 햄스트링 부위에서 시작하여 하지 전체로 내려가는 혈액관류를 자극할 것입니다. 온도를 생성하고 혈액관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저항성 RES 모드를 사용하여 충분한 높은 양의 에너지를 족저 근막에 도달하게 하고 조직 수준에서 산소 포화도가 증가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이어 우리는 족저 근막에 가까운 곳의 온도를 축적하기 위해 고온 용량성 CAP 전극을 사용할 것입니다. 다른 교육 세션에 참석하신 분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복부 영역 아래에 플레이트를 배치하고 발바닥 근막에 가까운 곳에 저항성 RES 전극을 배치함으로써 온도는 주로 발목 부분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고온 용량성 CAP 전극을 적용할 때
실제로 근막 부분의 온도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온도의 목적은 항상 그렇듯이 조직의 점탄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유 수준에서 접착 또는 재배열의 분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를 더 쉽게 하기 위해 토열 섬유 분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사 자극을 계속하면서 전극에 가까운 곳에 열 피크치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나는 치료사인 마르코스에게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의 환자가 될 시모나를 모셨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접촉 표면을 최대화하기 위해 복부 아래에 플레이트를 놓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부가 플레이트와 접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플레이트와 접촉하지 않는 조직의 일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환자의 엎드린 자세는 이 적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환자의 위치를 선택할 때 항상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하십시오. 한편으로는 환자가 불편하지 않는 편안한 자세이어야 합니다. 사실 치료는 일반적으로 최소 15분 동안 지속됩니다. 때때로 세션이 훨씬 더 길어져서 환자가 거북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생체역학적 관점에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치료사가 접근하기 쉽고 치료하고자 하는 해부학적 부분의 동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치료를 시작합시다. 저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큰 저항성 RES 전극을 선택한 마르코스를 도울 것입니다. 과한 열 효과 없이 일정량의 에너지를 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1.2A의 전류로 80에서 90W 출력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열의 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세션에서 보았듯이 열과 비열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적용하는 전류의 양과 디스플레이에서 읽을 수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페어의 양과 우리가 적용하는 기하 산술적 계산의 저항값입니다. 0.5A 미만에서는 비열 영역에 머물 수 있으므로 신진대사 관점에서 조직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반응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관련된 열적 증가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도 상승과 매우 자주 관련된 현저한 혈액관류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를 가동 지렛대로 사용하는 신체 가동은 섬유의 미끄러짐을 촉진하고 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맥 정맥계와 림프계를 통과하는 체내 체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림프계는 또한 배수의 역할을 합니다. 염증성 이화작용의 산물 관점에서 볼 때 조직 내의 더 큰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경로 내에서 림프의 흐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흐름은 또한 압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더브테일 림프 경로가 구조화된 방식으로 인해 림프의 움직임은 지속적인 압력 자극의 결과로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생리학적으로 만들어지며 이 림프액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는 움직임과 심장 박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움직임과 접촉 및 동원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배수를 담당하는 림프관은 표피진피 수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모세혈관입니다. 따라서 이 반응을 자극해야 할 때 높은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사지의 구조를 따라 내려가고 비복근 부분에 위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전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해지는 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약 90W입니다. 90W, 120W, 70W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열 증가 또는 결과적으로 혈액관류와 같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반응을 기억합시다. 치료할 조직의 양에 따라 우리가 전달하는 에너지의 양이 다릅니다. 이 에너지가 전달되기 위해 매초 인가되는 전력이 필요하며 화면에서 90W라고 읽으면 초당 90J의 에너지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초 반응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작은 에너지 조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력을 증가시키면 우리가 전송할 수 있는 초당 주울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항상 최대 전력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치료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서두르고 힘차게 밀어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더 낮은 전력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전력은 모든 조건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높여야 하고 시간이 부족할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90W는 150W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관류 단계는 2분, 3분으로 단축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56분과 비교하자면 말입니다. 이제 발바닥 근막에 도달할 때까지 다리를 따라 이동합니다. 우리는 약간의 전도성 크림을 바릅니다. 전도성 크림의 역할은 피부의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크림의 구조와 방식으로 인해 임피던스가 높으며 유전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할까요? 만약 우리에게 전도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 없다면 피부의 표면 부위를 많은 온도로 자극하는 경향이 있게 되며 반면에 깊은 수준의 부위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치료 단계의 역할은 혈액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우리가 치료하는 부위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또 치료 중 나중에 도움이 될 순환 과정을 유발하기 위해 만성염증으로 인해 축적된 염증성 대사 산물을 재흡수합니다. 우리는 급성 염증 상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강한 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션의 시작 부분에서 말했듯이 몇몇 연구에서 실제로 근막은 엄밀한 의미에서 급성 염증을 갖는 것이 덜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자주 감지되는 통증은 기계적 통증이며 조직의 온도와 탄력의 증가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볼 수 있듯이 실제로 가능한 반동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스가 끝날 때 저온 치료 단계를 포함합니다. 전극을
족저근막 부분으로 가져왔으면 열화상 수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항성 RES 전극이 족저근막에 가깝게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전극이 위치한 지점을 보면 조직의 온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항이 높은 부위에서 온도가 증가하였고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한 햄스트링 부위와 발목 부위에서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순간의 목표는 족저근막에 가까운 부분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전극을 교체하고 고열 정전 용량 방식인 CAP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슬화에서 줄 에너지 효과의 관점에서 볼 때 온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배수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림프절이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반응은 확실히 혈액관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제 족저근막 바로 옆에 온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열 정전 용량 방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르코스는 큰 볼록 CAP 전극을 선택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으며 필요한 지점에 충분히 고정된 상태로 최대 접촉 표면 영역에서 위치를 고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짧은 시간에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환자분의 도움도 부탁드립니다. 환자는 0에서 10까지 자신이 감지하는 온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점 만점에 6점을 느끼기 시작하면 효과가 있지만 환자는 여전히 쾌적한 온도입니다. 이것이 열적 관점에서 우리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나는 마르코스에게 그 지점에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전 용량 모드의 접촉 표면에 따라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130에서 140 VA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T+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한 지점에 고정된 채로 이 양의 전력을 계속 전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특정 지점에서 찾고 있는 반응의 정의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전달과 함께 신체 내부에서 우리가 촉발시키는 반응이 관심 있는 조직 내로의 에너지 전달에 의존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용량성 또는 덜 효율적인 장치에 연결된 다른 유형의 전극은 신체에서 전극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표면 수준에서 또는 어떤 경우에라도 현재의 클리닉과 비교하여 관련이 없는 조직 부분으로 많은 에너지를 실제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림이 없는 온열 정전 용량의 경우처럼 대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환자가 느끼는 온도는 6. 좋아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지만 유지해야 합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때 몸은 닫힌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가 넣은 모든 줄 에너지는 모여서 거기에 머무르고 다른 것으로 변형되지 않으며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피부, 순환 등이 있기 때문에 열적 관점에서 보면 신체는 피드백으로 되돌리기 위해 즉시 작동합니다. 온도를 항상성으로 되돌리는 부정적인 피드백이지요. 그렇다면 온도를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상쇄할 약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잠시 열화상 촬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경우 용량성 CAP 전극을 사용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지점에 정확히 에너지를 축적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저항성 전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열은 더 이상 발목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근막의 한 지점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용량성 전류의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조직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점탄성에 대한 영향입니다. 실제로 마르코스가 CAP 전극을 사용하여 조직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근막 수준에서 스트레칭하기 위해 과신전에서 손가락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기계적 관점에서 치료사로부터 약간의 에너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물리치료사가 덜 피곤한 방식으로 잘 식별된 열 자극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모드를 변경하여 고전적인 동적 모드에서 접촉 표면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토열 섬유 분해기로 전환합니다. 일반 전극과 비교하면 전극의 모양 덕분에 훨씬 더 모듈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장치가 장비에 연결된 토열 섬유 분해기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을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전송된 에너지 양을 관리하기 위해 T+ 본체에서 처리됩니다. T+는 전극의 접촉면의 변화에 따라 전력을 제어합니다. T+는 일반 전극과는 다른 전극이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하고 따라서 출력되는 에너지의 양은 점차적으로 변하는 접촉면에 따라 조절됩니다. 열 효과는 인가된 전력의 절대값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접촉면에 대한 전력값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인가 전력에서 이러한 유형의 접촉면을 가진 전극의 열 응답은 다른 큰 전극의 열 응답과 다릅니다. 전극의 모양과 전극을 적용하는 위치 또는 환자에게 전극을 놓는 방법은 열 반응을 매우 갑자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치 수준에서 출력의 백분율, 즉 출력 볼륨을 변경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이제 연습하러 갑시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항성 전극이기 때문에 이전에 약간의 전도성 크림을 바르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전극은 안전한 기준점이 되도록 신체와 잘 접촉하는 위치에 배치됩니다. 에너지 전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환자에게 몇 가지 온도 참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동시에 치료사가 왼손을 사용하여 전극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방법을 봅니다. 그리고 환자의 신체에 대한 열 인식과 치료사의 열 인식을 정렬합니다.
이 위치가 넓은 표면과 더 많이 접촉할수록 열 반응이 줄어듭니다. 전극이 특정 지점에 더 많이 위치할수록 전극에 더 가까운 곳에서 열 반응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치료사의 손가락은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팁과 접촉하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전극의 금속 부분과 접촉을 유지합니다. 항상 열적 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코스가 기계적 관점에서도 약간 작동하도록 합시다. 접촉면과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기반으로 전극의 모든 표면과 모든 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 전극의 역할은 열 증가와 관련된 기계적 마찰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열적 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한 다른 도구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봅시다. 나는 마르코스에게 잠시 손을 떼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극을 위치시킨 지점에서 어떻게 많은 양의 온도를 축적할 수 있는지 봅시다. 우리는 이 효과가 전극에 얼마나 가깝게 표시되는지와 무엇보다도 접촉 형상을 변경하자마자 열 효과가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손으로 또는 손가락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열 효과가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의 효과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피부 수준에서 감지하는 열적 반응을 넘어서 우리가 전달하는 에너지의 양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초당 20주울 에너지를 전송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적은 양의 조직에 가까운 작아진 표면을 가진 전극을 통해 축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그램의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주울의 에너지마다 조직 1g당 약 섭씨 1도씩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합시다. 따라서 이 전체 구조를 1도 증가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 50g의 조직을 처리하는 경우 약 200주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20와트 출력에서 실질적으로 10초가 걸립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점탄성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1도의 열 증가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2도 또는 3도 또는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올바른 도구가 있고 무엇보다도 몇 초 안에 조직에 실제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을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5분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듯이 적용된 기하학과 조직의 위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장치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모두 전송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오랫동안 41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이제 열적 관점에서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근막 영역이 상당한 열 증가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41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검사할 때 족저근막 아래의 긴장감과 근막 섬유의 해체감을 느꼈으며 때때로 우리는 지압을 할 때 덩어리를 감지하기도 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는 섬유 정렬에서 더 큰 유동성과 더 낮은 장력 응답을 인식해야 합니다. 반면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온도를 높였고 우리가 일부 조직을 풀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온 용량성 CAP 전극을 사용하여 온도를 항상성으로 되돌려서 잠재적인 리바운딩 효과를 최소화합니다. 이것은 높은 열 증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배수를 촉진할 것입니다. 마르코스는 이제 향상된 저온 정전 용량 방식을 사용하여 장치를 정전 용량 방식 모드로 전환하고 영향을 받는 영역에 정확히 가까운 위치에 저온 CAP 전극을 적용합니다. 저온 CAP 전극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유형의 전극을 사용하게 되면 여전히 적절한 양의 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0VA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에너지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다음으로 인한 온도 감소의 합성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볼 것입니다. 이 대사 자극을 계속 제공하면서 전달된 칼로리의 일부를 재흡수하는 저온 연료 양성 전극의 작용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한 림프관이 있는 측면 부위와 전체 부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사는 충분히 천천히 진행해야 하며 접촉면이 양호해야 합니다. 그럼 잠시 이 지점으로 돌아가서 열화상 촬영으로 다시 조직의 열 상태를 확인합시다. 조직 온도를 초기 온도보다 낮추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알 수 있듯이 신체에 자연스러운 순환 효과가 생기며 이것은 온도를 동일한 수준의 항상성으로 되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온 용량성 전극이 적용되지 않은 영역에서 이미 자극된 온도의 일부가 여전히 어떻게 존재하는지 볼 것입니다. 대신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온도 감소가 있습니다. 이 세션은 얼마나 오래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강화된 저온 전극인지 일반적인 저체온 전극인지에 따라 3에서 4분이 소요됩니다. 사실 에너지가 적다는 의미에서 이런 종류의 도포는 3분에서 많게는 6분까지 다양합니다. 이것은 온도를 높이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완료됩니다. 좋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요약하자면 1. 접촉면을 최대화하기 위해 복부 아래에 플레이트를 배치했습니다. 2. 이어서 족저근막 부위까지 평균 90W의 대용량 고출력 저항성 RES 전극을 적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무릎 관절과 발목 수준에 축적된 에너지로 하지 전체의 순환 효과를 자극하기 위해 가동화를 사용합니다.
3. 그런 다음 발바닥 근막 부위에 고열 용량성 CAP 전극을 적용하여 첫 번째 부분의 온도를 확산 방식으로 축적했습니다. 정전 용량은 전극이 위치한 바로 그 위치에서 온도를 높이는 특성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저항이 가장 큰 영역에서 주울 효과를 축적하는 전하 흐름을 갖는 저항성과는 다릅니다. 4. 그런 다음 우리는 근막 수준에서 높은 에너지 밀도와 마찰 효과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저항성 투열 섬유 분해기를 적용했습니다. 5. 결국 우리는 온도를 항상성으로 되돌리고 잠재적인 반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온 용량성 CAP 전극을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세션의 전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